저는 정소연이라고 합니다. 34살 독립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고 있죠. 결혼한 지 3년이 되던 해, 남편 윤재호는 해외 출장을 간다며 집을 나갔습니다. 일주일이면 돌아올게. 걱정하지 마. 그날 아침, 재호는 평소처럼 제 이마에 키스를 하고 캐리어를 끌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게 마지막이었죠. 그 후로 재호는 돌아오지 않았고 전화도 메시지도 닿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사고라도 난 게 아닐까 겁이 났습니다. 회사에 연락했더니 해외 출장 일정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지만 재호의 신용카드는 그날 이후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었고 여권 출입국 기록도 없었습니다. 마치 땅속으로 사라진 것처럼요. 몇 년 지나면 실종 선고받을 수 있어요. 그때 결정하세요. 주변 사람들은 다들 제게 새 삶을 살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제 가슴 한편에는 항상 재호가 있었으니까요. 왜 사라졌는지,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알 수 없다는 게 가장 괴로웠습니다. 소연아, 언제까지 그럴 거야? 이제 내 인생 살아야지. 친구들의 말을 듣고 결국 5년이 지난 후 저는 모든 것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재호와 함께 살던 아파트를 팔고 다른 동네로 이사를 했어요.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였죠. 그렇게 혼자 사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호의 흔적을 완전히 지우진 못했어요. 서랍 구석에 넣어둔 그의 시계와 반지, 우리의 웨딩 앨범까지 버리지 못한 채 새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퇴근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심장이 멎는 기분이었어요. 그 사람은 재호였습니다. 5년 만에 마주친 재호는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머리는 짧아졌고 얼굴은 조금 더 굳어 있었지만 분명히 그였죠. 하지만 그 옆에 서 있는 작은 소녀가 모든 것을 달라지게 했습니다. 6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는 재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큰 눈에 긴 머리카락, 그리고 재호를 쏙 빼닮은 눈매를 가진 아이였습니다. 우리는 서로 마주보고 멈춰 섰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았어요. 재호의 입술이 떨리더니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소연아. 그때 그 소녀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이분이 엄마예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엄마라고요? 누구의 엄마죠? 아저씨, 이분이 엄마예요. 그 말에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재호는 당황한 듯 아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민지야, 잠깐만. 아저씨가 할 말이 있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이 아이는 누구야? 민지가 멀어지자 재호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미안해, 소연아. 많이 놀랐지? 우리는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민지는 카페 바깥 테라스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해봐.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재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 출장 간다고 했던 날 사실은 도망친 거야. 내 곁을 떠난 거지. 왜? 난 우울증이 있었어. 너에게 말한 적은 없지만 결혼 전부터 앓고 있었고 점점 심해졌어. 그런 내가 너한테 짐이 될까봐. 자책감에 견딜 수 없었어.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매일 아침 웃으며 출근하던 남편이 그런 고통을 안고 있었다는 걸요. 그렇다고 그냥 사라지면 돼. 말 한마디 없이. 날 얼마나 괴롭게 했는지 알아. 그럼 그 아이는? 민지라고 했지? 그 아이는 누구야? 재호는 잠시 창밖의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너를 떠난 후 부산으로 갔어.
거기서 민지 엄마를 만났지. 우리는 함께 살았고, 말을 잊었을 때 저는 이미 알아차렸습니다. 민지는 재호의 딸이었어요. 그 여자는 지금 어디 있어? 2년 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그럼 민지는 내 딸이구나. 응, 내 딸이야. 그리고 내가 이렇게 나타난 이유는 재호의 말이 이어지기 전에 저는 손을 들어 그를 막았습니다. 나한테 뭘 바라는 거야? 5년 만에 나타나서. 재호는 손가락으로 테이블 위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민지가 곧 초등학교에 들어가요. 내가 지금 사정이 좀 어려워서 민지를 제대로 돌보기가. 잠깐,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 소연아, 우리가 비록 헤어졌지만 넌 항상 따뜻한 사람이었잖아. 민지는 엄마 없이 자라고 있고,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쳤어? 나보고 내 딸을 키우라고. 다른 여자랑 낳은 아이를. 말이 목 안에서 멈췄습니다. 창밖에서 민지가 이쪽을 보고 있었어요. 순수한 눈빛으로요.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재호야, 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내가 사라진 후에 내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그리고 이제 와서 나한테 그런 책임을 지라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어. 최근에 실직했고 민지 엄마가 남긴 빚도 있어. 민지를 위한 최선의 길을 찾다가 내가 생각났어. 내가 왜? 내가 항상 아이를 갖고 싶어 했잖아. 우리 결혼했을 때.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참한 웃음이었죠. 진짜 뻔뻔하다. 그때는 나랑 아이를 갖고 싶지 않다더니 이제 와서 다른 여자의 아이를 나한테 맡기겠다고. 정말 미안해. 내가 나쁜 사람이란 거 알아. 하지만 민지만큼은. 그 애는 정말 착한 아이야.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창밖의 민지를 다시 바라봤어요. 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당장 대답할 수 없어.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저에게 건넸어요. 내 연락처야. 며칠만이라도 민지를 만나줬으면 해. 그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잖아.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재호와 민지에 대한 생각으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 작은 아이의 해맑은 웃음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결국 며칠을 고민하다가 재호에게 연락했습니다. 민지를 만나볼게. 하루만. 다음 날 아침 재호는 민지를 데리고 제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민지는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작은 토끼 인형을 안고 있었어요. 안녕, 민지야. 안녕하세요, 아줌마. 재호가 떠나고 저와 민지는 거실에 서로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민지야, 배고프니?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저 계란말이 좋아해요. 아빠가 잘 못 만들어서 맨날 까맣게 타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재호는 항상 요리에 소질이 없었죠. 그래. 그럼 계란말이 만들어줄까? 우와, 이쁘다. 노란색이에요. 계란말이를 한 입 베어 문. 민지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민지는 음식을 먹으며 이것저것 이야기했어요. 민지 엄마는 기억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금요. 엄마는 예뻤어요. 그리고 노래를 잘 불렀어요. 하지만 하늘나라로 가서 이제 못 만나요. 그날 오후 우리는 근처 공원에 가서 놀았어요. 민지는 그네를 타며 까르르 웃었고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저녁이 되어 재호가 민지를 데리러 왔을 때
민지는 제 목을 꼭 안았습니다. 아줌마, 또 놀러 와도 돼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언제든지 와도 좋아. 그날 이후로 민지는 종종 제 집에 놀러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말에만 오던 아이가 이제는 평일 저녁에도 찾아왔어요. 재호가 일자리를 구하느라 바쁘다고 했습니다. 아줌마, 오늘은 뭐 해요? 민지는 항상 같은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점점 그 질문이 익숙해졌어요. 어느새 냉장고에는 민지가 좋아하는 간식들로 채워져 있었고, 책장에는 아이가 좋아하는 그림책이 늘어갔습니다. 오늘은 비가 와서 밖에 못 나가겠다. 집에서 뭐 하고 놀까? 그림 그려요. 아줌마랑 같이. 민지는 종이와 크레파스를 꺼내며 신이 났습니다. 저는 그런 민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아이의 눈빛에는 순수함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재호에 대한 원망도 잠시 잊게 되었죠. 그림을 그리던 민지가 문득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줌마, 저 이제 아줌마 이름 알고 싶어요. 소연이야. 정소연. 소연 아줌마. 소연 이모라고 불러도 돼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이모라는 단어가 주는 친밀감이 낯설면서도 달콤했어요. 그래, 이모라고 불러도 좋아. 민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림에 집중했어요. 잠시 후 민지가 그림을 내밀었습니다. 이모, 이거 봐요. 그림 속에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가운데는 분명 민지였고 양옆에는 성인 남녀가 그려져 있었죠. 이건 민지, 이건 아빠, 그리고 이건 이모. 네, 소연 이모예요. 우리 셋이 같이 있어요. 그 순간 가슴이 찡했습니다. 아이는 이미 저를 자신의 가족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재호와 저는 이혼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남남이었고 민지는 법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제 아이가 아니었어요. 그날 밤 민지를 재워놓고 제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덮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생각이 많아졌어요. 이렇게 민지와 가까워지는 게 맞는 걸까? 재호와의 관계는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민지의 웃음소리가 이 집을 채우는 것이 좋았습니다. 문득 침대 옆에 놓인 결혼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와 재호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시절로는 돌아갈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형태와 행복이 찾아오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민지가 제 침대 옆에 앉아 있었어요. 이모, 일어났어요? 배고파요. 졸린 눈으로 민지를 바라보니 아이는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어요. 그래, 아침 먹자. 오늘은 뭐 먹고 싶어? 팬케이크요. 민지의 밝은 에너지가 아침부터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느새 이런 아침이 낯설지 않게 느껴졌어요. 몇 주가 지나자 재호가 제게 연락해 만나자고 했습니다. 민지를 맡아준 것에 감사하다며 이야기할 것이 있다고요. 우리는 한적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소연아, 정말 고마워. 민지가 너랑 있는 걸 무척 좋아해. 재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지쳐 보였어요. 민지는 착한 아이야.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괜찮아. 그 애가 자꾸 내 이야기를 해. 소연 이모는 이렇게 해줬어요. 저렇게 해줬어요 하면서 재호의 말에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이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걱정되었어요.
근데 이렇게 계속 내가 민지를 봐주는 게 괜찮은 걸까? 재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사실 내가 서울 밖으로 일자리를 구했어. 울산에 있는 공장인데 거기서 기술직으로 일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축하해. 그럼 민지도 같이 가는 거지? 제 질문에 재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게 공장 기숙사에서 지내야 해. 민지를 데려갈 수가 없어. 그럼 민지는 어떻게 할 생각이야? 질문을 던지면서도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재호의 표정에서 모든 것이 읽혔어요. 소연아, 부탁이야. 얼마 동안만 민지를 내가 돌봐주면 안 될까? 내가 자리 잡으면 꼭 데려갈게.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얼마나 오래? 6개월? 아니면 1년? 정확히는 모르겠어. 하지만 돈은 꼭 보낼게. 민지 학비나 생활비도 내가 책임질 거야.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어요. 민지와 함께한 지난 몇 주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 투정, 그리고 잠든 모습까지. 어느새 제 마음 한편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어요. 정말 책임질 수 있겠어? 민지한테 또 상처 주면 안 돼. 약속할게. 내가 자리 잡으면 반드시 민지를 데려갈 거야. 재호의 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가 저를 사랑했던 것처럼 진심으로 민지를 생각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 알았어. 하지만 조건이 있어. 민지에게 정확하게 설명해줘. 아빠가 일하러 가는 거고 반드시 돌아올 거라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약속은 반드시 지켜. 재호는 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제 손을 잡았어요. 정말 고마워, 소연아. 넌 항상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었어. 그 말에 저는 손을 빼며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건 너를 위한 게 아니야. 민지를 위한 거야. 재호는 고개를 숙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우리 이혼 절차를 밟는 게 좋을까? 질문은 당연했지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야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자니 아이러니했죠. 그래, 그게 좋겠네. 모든 것을 정리할 때가 온 것 같아. 그날 저녁 재호는 민지에게 울산으로 일하러 간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지는 처음에는 불안해했지만 곧 아빠의 말을 이해하는 듯 했어요. 그럼 그동안 소연 이모랑 살아도 돼요? 응, 이모가 너를 잘 돌봐줄 거야. 아빠는 자주 전화할게. 민지는 재호의 목을 꼭 안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제 저는 정말 민지의 이모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재호는 정말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 재호가 떠난 후 저와 민지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함께 아침을 먹고 민지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저는 출판사로 출근했어요. 퇴근 후에는 민지를 데리러 가서 함께 저녁을 먹고 숙제를 도와주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그림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이모, 이 이야기 좋아요. 내일도 읽어줘요. 민지의 눈이 졸음으로 반쯤 감긴 상태에서도 책에 대한 관심은 여전했습니다. 출판사에서 일하는 제가 다양한 책을 가져다 주니 좋아했어요. 그래, 내일도 읽어줄게. 이제 자자, 민지야. 이불을 덮어주고 불을 끄면 민지는 곧 평온한 숨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자주 생각했어요. 이게 내가 그토록 원했던 일상일까? 다른 사람의 아이지만 함께 시간을 보내고
돌보고 사랑을 나누는 이 모든 순간들. 재호는 약속대로 매주 전화를 했습니다. 민지는 아빠의 전화를 기다리며 신이 났고 전화가 오면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민지가 제 침대로 뛰어들어와 흔들었습니다. 이모, 이모, 오늘 동물원 가기로 했잖아요. 빨리요. 저는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민지의 에너지는 항상 놀라웠어요. 그날 우리는 동물원에 가서 코끼리도 보고 원숭이도 보고 아이스크림도 먹었습니다. 이모, 저기 코끼리처럼 크게 자랄 거예요. 그래. 그럼 이모는 뭐가 될까? 이모는 그냥 이모예요. 내 소연 이모. 민지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확신이 들었어요. 이 아이는 이미 제 삶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을요. 동물원에서 돌아오는 길, 민지는 제 어깨에 기대어 잠이 들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재호가 떠났을 때 제 인생은 무너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느껴졌어요. 상처가 아물고 새로운 시작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잠든 민지를 침대에 눕히고 저는 거실에 앉아 재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지 잘 지내. 걱정 마. 오늘 동물원 다녀왔어. 재호의 답장이 거의 즉시 왔습니다. 고마워. 정말 미안하고 고마워. 곧 휴가 받아서 민지 보러 갈게. 그 문자를 보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재호는 그저 민지의 아빠일 뿐 제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 사실이 이제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어느새 우리의 집은 민지의 그림과 장난감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민지의 책상과 크레파스가 놓여 있었고 냉장고에는 아이의 그림이 붙어 있었어요. 점점 이 공간은 우리 둘만의 세계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재호가 울산으로 떠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지는 이제 제 집에서 완전히 적응했고 동네 친구들도 생겼어요. 이모, 나 내년에 학교 가요. 그럼 책가방 사야 해요. 민지의 눈은 기대로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재호가 약속했던 6개월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가 정말 민지를 데려갈까? 그리고 만약 데려간다면 저는 어떻게 될까? 그날 저녁 재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소연아,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재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사실 회사에서 정규직 전환이 됐어. 울산에 계속 있게 될 것 같아. 축하해. 그럼 민지는 어떻게 할 생각이야? 솔직히 고민이야. 민지를 데려와야 하는데 여기선 아이를 돌볼 여건이 안 돼. 기숙사 생활이고 근무 시간도 불규칙하고. 그럼 어떻게 하려고? 민지가 내가 좋아하는 것 같아. 내 집에서 편안해 보이고.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재호야? 민지를 내가 계속 키워주면 안 될까? 내가 양육비는 매달 보낼게. 그리고 휴가 때마다 보러 올게. 예상은 했지만 막상 들으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재호야, 넌 정말. 민지는 내 딸이야. 그 아이에게 또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주고 싶어. 난 민지를 버리는 게 아니야. 그 애의 행복을 위해서 결정하는 거야. 넌 민지를 잘 돌봐주고 있잖아. 그 애도 너를 좋아하고. 나는 민지를 사랑해. 하지만 내가 책임을 회피하는 걸 도와주고 싶진 않아. 소연아, 부탁이야. 민지를 위해서라도. 내가 데려가면 아이는 또 환경이 바뀌고 적응해야 하고.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법적으로 민지를 맡게 된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상담받기 위해서였죠. 입양이 아니라 위탁 형태로 하실 거라면 친권자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가정방문 심사도 있고요. 변호사의 말을 들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유치원에 들러 민지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이는 오늘 그린 그림을 자랑스럽게 보여줬어요. 이모, 봐요. 오늘 우리 가족 그렸어요. 그림 속에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작은 여자아이와 여자,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남자. 민지, 그리고 재호였어요. 와, 정말 잘 그렸네. 아빠는 왜 멀리 있어? 아빠는 일하러 울산에 있으니까요. 하지만 전화해요. 그래서 같이 있는 거예요. 저녁을 먹고 민지를 재운 후 결심했습니다. 재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재호야, 우리 만나서 얘기해야 할 것 같아. 주말에 재호는 서울로 왔고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민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봤어. 그리고 결정했어. 어떤 결정? 내가 민지의 법적 보호자가 될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첫째, 넌 정기적으로 민지를 만나러 와야 해.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꼭. 아이에게 아빠는 필요해. 둘째, 양육비는 정확하게 보내. 민지의 교육과 미래를 위한 거야. 마지막으로 우리 사이를 정리해야 해. 이혼 서류를 준비했어. 오늘 가져왔으니 확인하고 서명해줘. 재호는 서류를 훑어보더니 펜을 들고 서명했습니다. 소연아, 정말 미안해. 모든 일에 대해서. 하지만 고마워. 이제 중요한 건 민지야. 우리 둘 다 그 아이를 위해 노력하자. 카페를 나오며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5년 동안 저를 괴롭혔던 의문들이 이제 해소된 것 같았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민지는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고 저는 그 아이의 법적 보호자가 되었어요. 재호는 약속대로 한 달에 한 번씩 민지를 만나러 왔고 가끔은 민지를 데리고 나가 주말을 함께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모, 오늘 학교에서 가족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민지가 학교에서 돌아와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어떻게 소개했어? 저는 특별한 가족이 있다고 했어요. 아빠는 멀리 울산에 있고 이모가 저를 키워주신다고요. 선생님이 이모가 아니라 엄마라고 불러도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모가 좋다고 했어요. 이모는 이모니까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지가 제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이모, 오늘은 주말이에요. 놀이공원 가기로 했잖아요. 저는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베개 밑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민지야, 이거 봐. 어제 저녁에 만들었어. 그것은 작은 팔찌였습니다. 민지의 이름과 제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우와, 예뻐요. 이모, 고마워요. 민지는 팔찌를 손목에 끼더니 활짝 웃었습니다. 놀이공원에서 돌아오는 길, 민지가 문득 물었습니다. 이모, 우리 항상 같이 있을 거죠? 저는 아이의 작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럼 민지야, 이모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아이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어요. 인연이란 참 신기한 것이구나. 내가 가장 상처받았던 사람을 통해 가장 소중한 선물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민지는 제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민지에게 안정과 사랑을 주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있지 않았어요. 재호가 돌아왔을 때의 충격과 혼란은 이제 추억이 되었고 민지와 함께하는 매일매일이
새로운 기쁨이 되었습니다. 인생은 때로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예상치 못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모, 내일은 뭐 해요? 민지의 질문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 글쎄, 민지가 하고 싶은 거 하자. 그럼 같이 케이크 만들어요. 제가 학교에서 배웠어요. 좋아, 그렇게 하자. 이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시간의 틈에서 찾아온 새로운 인연. 그것이 바로 저와 민지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사연을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공감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